네, 녹색정의당 공약집 런칭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녹색정의당 공동대표이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찬입니다. 얼마 전에 애리조나에 있는 재외동포한테서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메시지가 왔는데요. 재외동포를 위한 선거 안내서가 왔는데 녹색정의당만 유일하게 정책이 함께 담긴, 그리고 후보 명단이 같이 있는 그런 것으로 왔고, 후보 명단도 안 온 정당도 부지기수고, 거대 양당들은 명부만 보냈더라, 정책이 빠져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실제 이상한 선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흠집을 내고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 것만 있지, 자신들이 그래서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 어떤 정책을 갖고 이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 지금 중증적인 이 사회의 위기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비전도 제시하지 않는 정책 선거가 실종된 선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녹색정의당은 그러한 흐름에 반기를 들고 오랫동안의 연구와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오늘과 같은 이러한 정책 공약집을 만들었습니다. 울산에 가면 공업탑이 있습니다. 그 공업탑에 당시 5.16 군사구 대타를 했던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써놓은 글이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공업지대에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올라갈 때 이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시커먼 연기를 반기던 시대는 드디어 끝났습니다. 지구의 생태계의 위기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죠. 저희의 정책 공약집은 이러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지구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생태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그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서 모든 정책을 새로 짰습니다. 즉 생태적 한계 내에서 기후위기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두고 동시에 그러면서도 어떻게 함께 평등하고 함께 그 사회의 모든 가치를 함께 나누면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인지, 그거에 대한 우리의 혼신의 열정이 이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무쪼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읽어보시고 함께 우리 사회에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발언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김준우입니다. 오늘 녹색정의당이 정책 공약집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기후를 살리다, 사람을 돌보다라고 하는 이 두꺼운 자료집은 인터넷 웹으로도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상식을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청사진을 담은 안이고요. 동시에 한국 사회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어쩌면 하나의 연애 편지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국 사회 청사진을 만드는 정책의 향연이 되는 선거를 위해서 녹색정의당이 최선두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현안 발언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세종시 여의도 국회 이전과 관련돼서 저희도 입장을 냈습니다만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제가 신년사를 통해서 제7공화국 개헌을 위해서 녹색정의당이 최선두에 서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이 제7공화국 구상에는 당연히 수도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보수적인 판결입니다만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행정수도 그리고 입법은 같이 움직일 때 이제 수도 이전은 헌법상이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대통령실 이전도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원칙 없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적 고찰도 없이 표심만 자극하려고 한동훈 위원장이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하겠다, 완전 이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체적인 청사진이나 로드맵이 결여된 즉흥적인 공약으로 보여진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현재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이재명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 조국 대표 등 주요 정당과 언제든 협의할 자세가 녹색정의당은 되어 있습니다. 기필코 22대 국회에서
수도 이전을 포함한 새로운 제7공화국으로의 개헌에 녹색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녹색정의당 정책위 의장이고 또 서울 은평을 후보이기도 합니다. 김종민입니다. 오늘 저는 녹색정의당 공약집 관련돼서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녹색정의당 정책 공약집을 발간하며 저는 정책으로 심판하자라는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녹색정의당의 정책 공약은 수많은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압도적으로 많은 높은 점수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거는 묻지마 정권 심판이냐, 묻지마 선심성 공약이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거는 자신의 지지층을 어떻게 끌어모으는가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나의 삶이 어떻게 밝힐지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유권자들에 의해 최종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은 역대 선거 결과에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녹색정의당의 정책 공약은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공약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공약집을 발간하는 과정은 저를 포함해서 진주 본부장님, 장석준 정책본부장님과 30여 명의 정책위원들이 만들어낸 땀의 결과물입니다. 해당 분야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이른 기간 동안에 토론을 거듭한 결과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도 없이 수렴한 결과입니다. 또한 50여 명의 정책 자문위원들의 자문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치 중심의 선거연합정당으로 녹색당과 정의당의 정책 토론과 공약 논쟁에 수많은 밤을 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몇 명의 정치인들이 툭툭 던지는 공약이 아니고 몇 명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공약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시간을 빌어 공약집 발간을 위해서 노동해 주신 많은 정책위원님들, 자문위원님들, 본부장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공약집의 제목은 기후를 살리다 사람을 돌보다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이번 공약의 핵심으로 기후위기와 저출생 돌봄 위기를 가장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기후는 단순히 환경 분야가 아니고 저출생 문제 또한 단순히 인구 정책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기후 대책은 지구를 살리는 것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주요한 경제 정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출생 대책은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닌 이 사회의 불평등의 집약체입니다. 그래서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녹색정의당은 기후대응과 저출생 대책 등 녹색정의당의 문제를 넘어서서 상설 상임위를 신설하고 초당적 대책기구를 구성하며 1년의 기간 토론과 논쟁을 거쳐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낼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 간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국민투표 등을 포함해서 국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정부, 정당, 기업, 시민 모두가 함께 이루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22대 총선에서 5가지 살림살이로 살리는 생태, 돌보는 생태, 평등한 생계, 평화로운 생존, 풍요로운 생활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교통, 주거, 농업 먹거리, 녹색 지역 경제, 생태 환경, 동물권 등 우리의 생태를 살립니다. 다음으로 돌봄, 보건, 의료, 보육,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복지, 여성 성평등, 청년, 이주민 인권 등 우리의 생명을 돌봅니다. 그리고 노동, 소상공인, 자영업자, 조세재정, 민생금융, 공유경제 등 우리의 생계를 평등하게 만듭니다. 더하여 외교, 남북관계, 국방, 자치분권, 정부행정 등 우리의 생존을 평화롭게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개혁, 사법, 교육, 문화예술, 언론, 미디어 등 생활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녹색으로 정의롭게 이 5가지 살림살이로 내일의 풍경을 바꿔내겠습니다. 공약집을 제작하면서 특별히 감사한 분이 있습니다. 녹색정의당 정책공약집 메인 일러스트인 살림살이의 풍경은 김지환 작가님께서 그려주셨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그림이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 안에 녹색정의당의 정책 공약과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실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 한 장의 그림으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다고 과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녹색정의당의 정책공약집 메인 일러스트인 살림살이 풍경은 김지한 작가님이 그려주셨는데 김 작가님은 녹색전원 플랫폼인 녹색오리 로고나 홈페이지 디자인을 하신 작가님이십니다. 녹색정의당의 정책공약집에 실리는 생태, 돌보는 생명, 평등한 생계,
평화로운 생존, 풍요로운 생활 5가지 살림살이가 묻어나는 생태와 사회를 그리고자 했습니다. 녹빛의 산과 바다가 주위를 둘러싼 풍수 사이로 노란빛 마을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이 마을은 생태적 한계와 사회적 기초를 의미하는 도넛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노동자, 아이, 청년, 노인, 여성, 소수자, 이주민 그리고 동물까지 모두가 조화로운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김지연 작가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인들의 녹색정의당의 정책 공약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공동선대본부장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 정유연입니다.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무조건 심판이 아니라 누가 무엇으로 심판하는지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보수 양당의 승리로 귀결되는 정권 심판,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심판 아닙니다. 기후시민, 소수자, 여성, 노동자, 농민, 보통의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승리하는 정권 심판이어야만 합니다. 검찰 독재 청산뿐 아니라 기후 악당, 노동 탄압, 여성 차별, 민생 파탄, 윤석열 정권을 정의롭게 심판하고 어제가 아닌 공정하고 평등한 내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기후를 살리고 사람을 돌보는 정책, 녹색정의당의 정의로운 정권 심판 8가지 우선 과제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 의료입니다. 의료 대란 조장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 확충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 기후입니다. 기후악당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탈석탄으로 만드는 재생에너지 100% 전환사회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 민생입니다. 물가 폭등, 민생 파탄의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자영업자 부채 탕감하는 녹색정의당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 지역입니다. 지역 소멸 방치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 노동입니다. 노동 탄압,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 농업입니다. 농업 포기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농어민 기본소득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과제, 정치입니다. 민주주의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국민 주권 강화하는 제7시민공화국 개헌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 8번째 과제, 여성입니다. 여성차별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성별 임금 격차와 차별 없는 안전한 일터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 정의로운 정권 심판을 통해 녹색정의당 기후를 살리고 진보를 지키겠습니다. 사람을 돌보고 정의로운 전환의 사회, 녹색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